짜잔! 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비어천가를 공부할 건데요. 용비어천가의 마지막 장이죠. 1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이제 마지막으로 용비어천가 125장을 보도록 할게요. 125장은 모두 3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세우의 여기가 1절이 되고요. 성신이 니자샤도 여기서부터가 2절이고요. 닝그마 아라쇼쇼 여기가 3절이에요. 1절부터 해석해 볼게요. 천세우의 미리 정하샨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요. 천세 위에 미리 정하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천세라는 말은요. 천년이나 되는 세월을 뜻해요. 아주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겠죠. 우의에 대응되는 부분은요. 위에가 되는데요. 우의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우, 히읗, 플러스 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현대어의 위에 대응되는 부분이 우히읗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아는 거 나왔네요. 히읗 종성 체언 보이시죠?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되는 부분은 여기 있죠. 의가 있습니다. 부사격 조사로도 의가 쓰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체언이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 의가 쓰였어요. 앞에 오는 체언이 만약에 양성 모음이었다면 부사격 조사로 어떤 게 쓰였을까요? 아래아가 있는 아이 얘가 쓰였겠죠. 천세위라는 말은요. 천년이나 되는 세월 위라는 말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천세 전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25번 히읗 종성에 예문을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흐이라고 쓰시고 밑줄 치시고 우히읗 플러스 의라고 메모해 볼게요. 그리고 우히읗에다가 동그라미 해 둘게요. 그리고 26번에는 부사격 조사로 아이와 의가 쓰임 이렇게 메모를 해 보시고 예문은 우흐이 하고 또 적어 보실게요. 밑줄을 치시고 우히읗 플러스 의라고 쓰시고 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볼게요. 그 다음 미리 정하샨 미리는요 현대어에서도 그대로 미리로 풀이가 되고요. 정하샤는 정하신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여기 뭐가 보여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보이죠? 그 다음 한수북은요. 한강 북쪽을 뜻해요. 그럼 한수북에 여기까지는요. 한강 북쪽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누인 계곡은요. 누적되는 거예요. 뭐가? 어진 덕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 대에 걸쳐서 어진 덕이 누적이 되어서 계곡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어 풀이로는요. 그대로 누인 계곡 하샤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되고요. 여러 대에 걸쳐 어진 덕을 쌓아 나라를 여시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가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요. 자 앞말이 아래아라는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매개 모음은 필요 없고요. 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뒤에 모음어미가 와야 한다고 했죠. 뒤에 모음어미 아가 있었는데 탈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대어 풀이에는 여기 이렇게 연결어미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 아래아가 있는 이 하다는 뭐예요? 행위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죠. 그 다음 복녀는 점을 쳐서 정한 횟수라는 뜻이에요. 문맥상 왕조의 운명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어 풀이로는 왕조
혹은 왕조의 운명이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격조사 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영이 있는 주격조사 이가 되죠. 왜 영이 있는 이가 붙었느냐? 복년하고 한자어 말음이 어때요? 자음으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있는 주격조사 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갓 없으시니는요. 현대어로 끝이 없으시니로 해석이 되는데요. 중세 국어에서의 이 갓은요. 가 혹은 갓 혹은 갓처럼 나타나는데요. 얘가 체언으로 쓰일 때는요. 가나 변, 끝을 의미하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가 없다처럼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여서 끝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조금 이상한 거 보이지 않나요? 없다 할 때는 이렇게 없으시니처럼 해갖고 이어 적기가 쓰였어요. 그런데 갓 없으시니 할 때 여기 갓은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죠. 이어 적기를 하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가접 스시니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안 나타나고 이 갓이라는 기본 형태를 밝혀서 적었죠. 이런 표기법은 끊어 적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도 해요. 형태를 밝혀서 표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팔종성법에 어긋난 표기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 끊어 적기는요. 15세기 국어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16세기 국어로 넘어가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용비어천가에는 지금 형태 음소적 표기가 벌써 두 번째 보이죠. 그럼 우리 15번 팔종성법을 지킴이라는 메모로 오셔서요. 동그라미 2번에 팔종성법의 어긋난 표기에다가 예문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갓, 업, 스시니 이렇게 쓰시고요. 반치음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밝혀서 적었기 때문에 형태 음소적 표기가 됩니다. 다음은 2절입니다. 성신이 니자샤도 경천근민 하샤자 더욱 구두시 링다 이렇게 끊어 읽을 수 있는데요. 현대어 풀이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성신이라는 말은요. 성자 신손의 줄임말이에요. 성자 신손은요. 훌륭한 후대 왕을 이르는 말이에요. 현대어는 그대로 성신이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주격조사를 보시면 현대어와 같이 영이 있는 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 복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신도 자음인 니은으로 끝나죠. 그랬기 때문에 영이 있는 주격조사를 썼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자샤도는 현대어로 이으셔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으셔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있다, 연결하다 할 때의 있다요. 있다의 어간 뒤에 매개 모음 의가 붙고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연결어미 어도가 붙은 형태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있다라는 동사는요. 있다, 있고, 이으니, 이어서, 이으면처럼 활용을 해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옷이 드러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옷이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으셔도처럼 나타납니다. 이 이으셔도에 대응되는 니자샤도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현대 국어의 있다에 대응되는 말은요. 니따예요. 이 니따의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을 했어요. 니따의 주체가 누구니까요? 여기 있는 성자 신손이 되겠죠. 성신은 후대 왕이지만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 높임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연결 어미로는 어도나 아도가 결합을 했겠지요.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납니다.
매개 모음이 필요하죠. 으나, 아와 같은 매개 모음이 필요하고요. 자, 뒤에 오는 어미가 어도든 아도든 간에 자,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가 무엇으로 교체된다고 했어요? 샤로 교체가 되죠. 샤니까 으나 아 중에서는 양성 모음인 아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니, 아, 샤, 도처럼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시옷이 탈락을 했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이 반치음이 그대로 여기로 연음이 됐겠죠. 그래서 니자샤도처럼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 나는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을 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에다가 동그라미 해 둘게요. 그 다음 니따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이따가 되죠. 자, 앞에 있던 니은이 어떻게 됐어요? 탈락됐죠. 자,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떤 의문 현상을 겪었어요? 두음 법칙이라는 의문 현상을 겪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 두음 법칙은 17번에 정리했었는데요. 예문을 좀 더 추가해 볼게요. 3번 쓰시고요. 중세 국어의 니따가 현대 국어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던 니은이 현대 국어로 오면 어떻게 돼요? 탈락이 됩니다. 23번에도 예문을 추가해 볼게요. 4번 쓰시고 니자 샤도 쓰시고 샤에다가 동그라미 해 볼게요. 다음은 경천근민 하샤 자까지를 보도록 할게요. 경천이라는 말은요, 하늘을 공경한다 라는 의미고요. 근민이라는 말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경천근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후대 왕이 되겠죠. 후대 왕이라 할지라도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샤를 썼고요. 여기 있는 자는요, 무엇 해야 라는 의미를 갖는 어미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백성 다스림에 부지런하셔야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더욱 굳으시 리잉다 이 부분은요, 더욱 굳으시겠습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더욱은 그대로 더욱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굳으시 리잉다에도 혹시 어간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굳다라는 어간이 보이시죠? 굳다는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 무엇이 굳게 되는 거예요? 후대 왕의 자리가,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굳건해지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있고요. 그 다음은 리는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예요. 그래서 해석도 여기 get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여기 있는 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이응은요, 앞에 있는 이 이응하고는 다르게 생겼죠. 꼭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응이에요. 옛 이응이 쓰였는데요. 얘는요, 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응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는요, 종결어미 앞에서 상대를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후대 왕이 되겠죠. 후대 왕이지만 왕이시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습니다. 다는 어말 어미가 되겠죠. 그럼 23번 높임의 선어말 어미 정리한 곳으로 오셔서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평서문 옆에다가 지금 보신 예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구두시 리잉다 라고 쓰시고요. 응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 둘게요. 이제 용비어천가의 진짜 마지막 부분이죠. 125장 3절 들어가겠습니다. 닝금하 이 부분은요, 임금이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닝금은 어디에 대응이 되나요? 임금과 대응이 되죠. 님금에서 임금으로 올 때 어떤 변화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니은이 이쪽으로 오면서 탈락을 했다 하는 게 보이죠? 이런 의문 현상 뭐예요? 두음 법칙이라고 했었죠.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내려오면서 두음 법칙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어에 대응되는 중세어는요. 여기 있는 하가 되겠죠. 하는요. 높임의 혹격조사예요. 앞에 있는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 특별히 높임의 혹격조사 하를 사용해서 그 대상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혹격조사예요. 현대어에서는요. 이어라는 혹격조사가 있는데요. 현대국어에서 이어는요. 정중하게 부르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이죠. 흔히 감탄이나 호소의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두음 법칙에 예문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4번 쓰시고요. 중세 국어의 님금이 현대 국어로 오면 어떤 형태가 되나요? 임금과 같은 형태가 되죠. 여기도 니은이 어떻게 돼요? 현대 국어로 오면서 탈락이 됩니다. 27번에는 높임의 혹격조사가 존재함이라고 쓰시고요. 하 하고 적어 볼게요. 예문으로는요. 님금하라고 쓰시고 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볼게요. 현대어로는요. 임금이여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조금 더 높이고 싶다. 임금이시여 이렇게 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아라쇼셔는 아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알다의 어간이 보이시죠? 아라쇼서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알다의 어간 뒤에 매개 모음 아가 있고요. 쇼셔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이때 쇼셔는요. 무엇 하십시오라고 할 자리에 쓰여서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풀이를 했을 때 아소서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현대국어 아소서도 형태소를 분석하면 알다의 어간 뒤에 소소가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알다의 알은요. 알다, 알고, 아니처럼 불규칙 변화를 하거든요. 소소가 붙으면서 자 리을이 탈락을 한 형태가 요 형태가 되는 거죠.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얘가 탈락을 한 게 아니라 매개 모음 쪽으로 이렇게 연음이 돼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 다음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이 부분은요. 태강왕 고사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데요. 옛날 고대 중국에 하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하나라의 우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손자가 태강왕이라는 손자가 있는데요. 그 손자가 개차반이었어요. 할아버지만 믿고 할아버지 빽만 할아버지 덕만 믿고 낙수라는 지역에 사냥을 가서 100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폐위되었대요. 그때 그 태강왕 고사를 여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 왕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조상만 믿으셨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기 낙수는 지명이고요. 산행은 사냥에 해당이 되고요. 가도 가다에 대응이 되겠죠. 이셔는요. 현대어 풀이로 했을 때 있으면서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셔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이시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자, 이때 시가요, 여러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형태가 같죠.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착각을 하고 낚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시다는요. 중세 국어의 이시다는요. 현대 국어의 있다에 대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까지가 어간이에요. 이시다의 시는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소리만 같은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시까지가 어간이에요.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빌 미드니까에서 하나빌의 형태소를 분석하면요. 한, 아, 비, 리을처럼 분석이 돼요. 하는요. 중세국어에서 하다가 무슨 뜻이었어요? 많다, 크다, 높다, 넓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얘가 지금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취해서 아비를 꾸며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아비보다 큰 사람, 아비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은요. 구어체에서 쓰이는 목적격 조사예요. 현대 국어에서도 나를 믿어와 같이 목적격 조사 르를 분명하게 밝혀서 말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구어체에서는요. 일상에서 말을 할 때는요. 날 믿어처럼 리을의 형태를 쓸 때가 많아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요. 할아버지를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믿으니까의 형태소도 분석을 해보면요. 자, 혹시 여러분 여기 믿다라는 어간 보이시나요? 믿다라는 어간 뒤에 매개 모음 의가 붙고요. 니이까라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붙었어요. 니이까는요. 무엇 하쇼쇼라고 해야 할 최상의 높임을 써야 할 그 자리에 쓰여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예요. 의문형 종결어미가 되겠죠. 자, 이 의문형 종결어미 중간에 어떤 형태가 보여요? 응이세 형태가 보이죠. 자, 얘는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상대가 누구예요? 후대 왕이죠. 임금님이시죠. 그래서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때요? 중세국어 시기는 소리대로 적기가 일반적이었으니까 믿다의 어간 말음이 이렇게 연음이 돼서 믿으니까처럼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를 믿으셨습니까? 혹은 할아버지만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3번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오셔서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의문문에다가 예문을 추가해 볼게요. 믿으니까라고 예문을 추가하신 후에 응잇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의문형에서는 얘가 응잇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 닝금하 하고 불렀어요. 정중하게 부른 다음에 아라쇼셔 하면서 정중하게 뭔가를 알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 기원 내용이 질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태강왕이 낙수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만 조상만 믿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후대 왕이 스스로 찾게 되는 거죠. 태강왕처럼 낙수에 사냥가 있으면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할아버지만 믿고 깝치면 나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후대왕 스스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125장은요. 후대왕에 대한 권계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비어천가 12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5세기 국어의 특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소학 언어의 일부를 통해서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